안녕하십니까.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곤입니다. 그동안 영광읍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꾸준한 요구가 있어 우리 청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동안 3차례를 협의하였고 12월에 찾아가는 학교별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학생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설문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영광읍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양성의 다른 장점을 학교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활동과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해 봅니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공동체가 스스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미래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된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교육 공동체가 영광읍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지역주민, 교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내용이 많이 중복된 내용들 있을 겁니다. 주제는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남녀 분리교육과 통합교육의 현실적 이해, 그러니까 단성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앞두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고민 지점들을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학 논쟁 끝난 게 아니었나. 지금 영광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남녀공학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되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냐. 지금 남녀공학이 보편적인 교육 방식인데 다시 단성학교로 전환하는 거냐.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몇몇 지역에서는 여전히 단성학교 학교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녀공학 전환의 필요성들의 그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이런 논쟁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위성,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함이라는 타이틀로 한 가지 강의 내용을 전개할 거고요. 또 하나는 현실성 측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이 영광 지역에서 남녀공학을 둘러싼 어떤 이해관계, 논쟁 지점들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위성 측면은 이렇습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함. 과거에 물론 이 당위성도 시대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에서 이 마땅히 그럼해야 되는 기준들은 항상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시대, 해방 이전 시대만 해도 여성들은 교육기회 박탈적인 상황이었죠. 그 시대에는 학교라는 단성학교였습니다.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죠. 근데 현 시대에 와서 이 당위성 측면에 얘기하자면은 인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 시대, 또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남녀공학, 그 다음에 사람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적인 반응들이 있죠. 이것도 당연히 이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남녀공학이 필수적이라는 것들이 제기하게 됩니다. 좀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보통 남녀공학을 할 때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남녀공학 또 단성학교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아들 키, 우, 기 검색을 하면서 아들 키까지만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아마 공감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죠. 아들 키워봤자 아들 키우기 힘들어요. 아들 키우기 힘들다. 아들 키우기 힘든 이유. 그럼 반대로 여학생 여자들 딸아이는 어떨까요? 딸아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검색을 해봤을 때 예전에 제가 이와 비슷한 강연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검색할 때는 딸 키우는 재미, 딸 키우기 걱정돼요, 불안해요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남학생과 여학생, 남자와 여자아이들의 근본적인 성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교육 현장에서 틀리다, 차이가 난다, 다르다 어감들은 비슷비슷하지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틀리다와 다르다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틀립니다. 다릅니다. 틀리다. 옳고 그름에 관련된 부분이죠. 옳고 그름에서 판단,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그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틀리다라고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을 분류할 때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더러 이제 우리가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서는 차이가 난다라는 표현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죠. 학력 차이가 난다. 학력 격차가 난다. 성격 차이가 있다. 전혀 문제되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난다라는 잘못 쓰게 되면은 분리, 배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틀리다, 차이가 난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써야 되는 표현들이었고, 가장 궁극적으로 이상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다르다와 관련된 표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발달의 속도, 관심사, 재능, 외모, 배경 이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더러 차이가 난다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차이가 난다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상급에 있는, 또 성적의 상위의 계층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쟤는 나보다 차이가 나, 격차가 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배제에 관련된 상황들, 차별에 관련된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용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별학, 단성학교라고 하죠. 비공학, 보통 이 비공학을 만든 이유는 다름 또는 차이를 반영한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것은 다르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별학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게 위계가 강한, 그러니까 이 별학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 별학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남녀공학 또 사람을 분리하는 이런 정책들이 위계가 강한 사회가 있습니다. 위계가 강한 사회 속에서 이런 병역 정책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근데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벼락에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 혐오 또는 상대에 대한 혐오, 또 이기주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과 개인 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않지만,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또 공동체 집단, 또 국가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공동체의 훼손, 붕괴, 또 최근에 러시아의 이크라이 침공과 같은 폭력과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벼락이 갖는 의미가 별로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벼락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돌이켜 보면은 경쟁이 심한 사회에 속합니다. 위계가 강한 사회는 볼 수 없죠. 과거의 해방 이전 시대에는 위계가 굉장히 강한 사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남성으로부터 배제, 차별의 대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의 남녀 평등, 물론 여전히 그 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경쟁이 심한 사회, 특히 학력 경쟁과 관련된, 입시 경쟁과 관련된 이것들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차별과 배제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교육에 대한 진입 장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벼락의 단성학교가 필요했습니다.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과거의 시절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점차 남녀 평등이 와가지고 교육 기회에 대한 동등한 조건이 형성됨으로써 이것이 완화됐지만은,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간혹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공부를 조금 더 학력이 저하되는 현상 때문에 남학생들이 오히려 남녀공학에서 피해를 본다는 바로 그런 의식의 지점들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 입장에서도 여학생과 같이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여학생 입장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학폭에 대한 문제, 성 관련된 문제, 그런 우려로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배척하게 되는 문제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런 차별과 구분짓기, 차별은 사실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들이죠. 근데 구분짓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 구분짓기가 가능한 영역이 학교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위성 측면에서 지금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현 시점에, 현 사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구분짓기에 있어서는 당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학교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단적인 예가 여성들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서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남녀 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과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건 1960년대 시대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을 지금 보여주는 표인데, 남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60% 가까운
부분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42.6%이죠. 근데 이걸 해방 이전으로 다시 돌려보면 여성들이 보통 학교 진학률 같은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측면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만에 의한 교육도 필요했지만은 남녀공학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됐던 것이죠. 근데 지금 계속 제가 차별과 배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의 중학교 서열화를 매긴 겁니다. 서열화라는 것들이 학교 점수별로 서열화 매긴 것이 아니에요. 학교 선호도입니다. 선호도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일지망으로 선택한 비율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96.7%,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거의 95명 이상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이 학교를 일지망으로 지원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가장 끝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보시면은 자기가 가장 가까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일지망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건 도시 지역입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빈민촌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인데 자기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일지망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는 당연히 자기가 거주 지역도 괜찮고 거주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학교도 괜찮으니까 그 학교를 일지망으로 지원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서도 스스로를 배제를 하기도 하지만 상대가 이 학생들을 배제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이 학교 영역에 남아있는 이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그러면 왜 남아있는 이 20% 학생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 어떤 결론이었냐면 왜 니들은 이 학교를 일지망으로 지원했니? 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 어차피 잘 사는 애들하고 같이 있어봤자 우리만 힘들고 피곤합니다. 우리만 차별받습니다. 차라리 우리끼리 있는 게 낫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구분짓기 영역이 이제 극단화되는 문제들이 우리 요소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이제 바로 이제 이 지점입니다. 철조망으로 꽉 막힌 분양 임대 아파트. 이제 이걸 남녀로 적용해 봐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부분, 경쟁이 굉장히 심한 사회라는 부분들인데요. 우리나라가 여기 가장 꼴찌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OECD 국가들 중에 꼴찌에 있는 영역이 바로 여기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잘 안 보이시죠?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성. 공동체성이 이 조사 대상국 중에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요 국가들 중에 꼴등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녀공학이 갖고 있는 지점들, 경쟁에서 배제한다, 다른 것을 차이가 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제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 논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데 당위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교육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과연 우리가 공교육,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단순히 내 아이가 잘나서 1등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는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 친구들과 더불어 잘 사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가?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또 교육학자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측면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접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해볼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남녀공학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 근데 보통 차별적 요소와 보호적 요소 같이 언급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학교가 더 우월한가? 남녀공학이 우월한가? 단성학교가 우월한가? 아마 이 비교 우위를 따져서 보다 실익이 많은 학교에 더 보내고 싶을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적 논의의 상황인 거죠. 이 교육의 성과의 측면인데요. 교육의 성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학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이라든가 정서행동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 성과, 어떤 게 더 좋을 건가, 남녀공학이 좋을 건가, 단성학교가 좋을 것인가, 이러한 논의들을 계속 관심사 있게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여기서도 여전히 당위성 측면에서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성,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학력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별도의 학교, 성배를 달리한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이 바로 이제 효율성의 관점이고요. 다양성 역시 다양한 학교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남녀공학도 필요하다, 또 단성학교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취사 선택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바로 이제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부모들은 아 그래 남녀 공학이 더 낫겠다 아니야 그래도 단성 학교지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 보시는 표는 남녀 공학의 변화 추이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중학교들의 78.5% 거의 80% 가까운 학교가 남녀 공학입니다. 반면에 거의 도시 지역은 남녀 공학화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이 주로 이제 군 단위 지역의 읍 지역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더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경로 우선성 측면들이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기존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것들 또 하나 논쟁 지점이 특히 시골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남녀 공학을 자칫 전환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학교가 통폐합될 것이라는 우려들 때문에 시골 지역에서는 남녀 공학을 전환하는 것에서 굉장히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남녀 공학이 아니 단성 학교들이 많이 남아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남녀 공학에서 나오는 것들 바로 이성 교제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나오죠. 외모 신경 써야 돼, 자기 과시, 쑥스러움, 비행 일탈에 관한 성 관련 문제들, 불편하다, 설레인다, 학교 폭력 문제, 교복 문제, 학교 이름, 뭐 하고 분위기는 어떨까? 와 남자다 여자다 이건 학생들의 다 반응들을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시설 공간들은 어떨 걸까? 이건 보통 이제 어른들 시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남녀 평등 차별에 관련된 부분들, 통학 여건 어떻게 될까? 중성화, 성 정체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해소될까? 아니면 더 강화될까? 또 학교의 전통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또 다양성, 효율성 측면에서 어떨까? 또 민주 시민 교육을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학교가 더 바람직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보통 이게 인성 사회성과 성적 학력 이것이 보통 대립적인 관점에 있는데요.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은 남녀 공학을 전환을 했을 경우에 인성 사회성 측면에서 오히려 남녀 공학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연구들이 있는 반면에 학력적 측면 성적이나 학력적 측면에서는 그래도 단성학교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언급들이 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가는 한번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없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5분만 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남녀공학과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죠. 뭐 성적 차이에 관한 수능에 미치는 영향, 비행에 미치는 영향, 또 남녀공학 효과, 또 학교 풍토 학습 시간에 미치는 영향, 일관되게 무엇이 더 옳다 그르다라고 결론을 내기가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들은 단성학교가 그래도 더 잘하지. 아니야. 또 다른 연구들에서 보면 아니야. 남녀공학이 더 좋은 효과들을 보이고 있어. 일관되게 그 결론을 제시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OECD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남녀공학 효과를 분석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바 그림들이 단성학교가 더 성과가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더 치솟는 그 국가들이 많죠. 여러 국가들을 조사를 했는데 남녀공학을 국가 수준별로 비교를 해봤는데 근데 단순히 성적만 놓고 비교해봤을 때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 또 학교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통제하고 나서 보면 바로 이 동그라미 선입니다. 거의 표준에 가깝죠. 중간. 그러니까 차이가 명확치 않다라는 결론들입니다. 여학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남학생은 사실 보면 이 바 그림만 보면 성적만 놓고 보면 대만 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단성학교가 성적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배경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단성학교가 더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중간에 거의 0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거나 오히려 남녀공학이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 동그라미 위치를 보게 되면 그런 것처럼 사실은 단성학교가 교육적 효과가 더 좋을 것인가 남녀공학이 더 교육적 효과가 좋을 것인가는 사실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연구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것 정도는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별 역할 고정 관련된 부분들이요. 남녀 공학을 추진하고자 하는 좀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시키다 성평등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어느 지역의 각 학교별 교훈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교훈을 해봤더니 여자 중고등학교의 교훈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름답다, 착하다, 여성스럽다, 곱다, 정숙하다.
성 역할 고정관념을 심화시키는 교훈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남자 중고등학교에는 협동, 단결, 좀 남성성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단성 학교에는 그 성 역할에 맞는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학교 교훈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교훈이 과거처럼 강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 비전이나 학교 뭐 목표 이런 걸 설정해서 교훈이 거의 사라지기 했지만은 여전히 일정 부분 교훈의 역할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들이 있죠. 여성은 여성다워야 된다, 남성은 남성다워야 된다. 이게 지금 단성학교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아무리 그래도 성 역할 고정관념에 맞게끔 또 실제 직업 세계로 진입을 합니다. 이게 어느 지역의 선생님들의 교과목 분포입니다. 가정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강한 교과목입니다. 가정 교과목 같은 경우는 94%의 선생님들이 다 여성 선생님들입니다. 기계 금속 같은 경우는 18.5%. 이런 것처럼 남성들이 주로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교과목 중에서도 여성들이 분포가 많은 교과목, 남성들이 많은 교과목 분포가 우리 사이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물론 그게 성별 차이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성 역할 고정관념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요즘 사회에서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여전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무슨 교과목 선생님 할래? 그러면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여성성이 강조되는 교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남녀공학 여부보다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느냐가 사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데요. 양성평등 성역할 고정관념 측면에서 사실 구조적 필요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필요 조건이라는 건 바로 남녀공학인 것이죠. 남녀공학은. 근데 그것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충분 조건이 되려면 교육적 필요 조건까지 결합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학교 문화는 어떠한지, 학교 시설 구조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함께 충족되어야 되는데, 기존의 남녀공학에서 오히려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여자답게, 여성들은 피구해, 남성들은 축구해, 이런 것들이 단적인 예라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교육적 필요 조건들이 같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설사 남녀공학이라고 할지라도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라든가 양성평등의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는 측면인데, 하나는 구조적 필요 조건은 어쨌든 남녀공학이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성학교는 사실 구조적 필요 조건은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이제 한계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아마 이제 영광 남녀공학 전환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남녀공학입니다. 남녀공학인데 비율이 보통 남녀공학이면 5대5 비율 생각을 하잖아요. 이 학교 같은 경우 보면 남녀공학인데 불구하고 여학생이 제로입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여학생이 5%밖에 남녀공학임에도 불구하고 5%밖에 안 됩니다. 아마 이제 남녀공학을 앞두면은 학생 배치의 문제, 또 학교 정원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 보충을 하도록 하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일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